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아델라 킴과 함께하는 연세대 언더우드 정시 합격 면접 밀착 컨설팅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서서 영상을 첫 번째 영상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그 지원을 위한 전략 세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 놨거든요. 요걸 보시고 지원을 원서 접수 아직 전이기 때문에 지원을 결심하실 때 좀 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연세대 언더우드 정시 면접 최종 선발 인원이 공지가 됐습니다. 어 작년에 이어서 하스가 73명 정도 인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98명을 선발했던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명 남짓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융합 인문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언더우드라든가 융합 과학공학도 각각 두 자릿수 정도를 일단 뽑아 주긴 합니다만 언더우드가 쪼끔 적은 인원이죠.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그 점수와 점수폭이 상당히 컸던 걸로 일단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20 점대에 끊겼던 걸로 제가 먼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연세대 언더우드 지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반영 비율과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나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짧은 소견, 그리고 내년에 2026 년도 언더우드 정시 생활기록부에 교과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대 5로 면접과 이제 생활기록부의 교과가 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가 아마 수능으로 지원하게 되는 언더우드 정시의 마지막 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은 특히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길 바람에 봅니다. 좀 수험생들에게 가혹한 이런 전형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수시 위주로 전형의 큰 축을 변화시키겠다는 거는 내신에 대한 부담을 좀 덜겠다는 건데, 이 부분마저도 보겠다는 건 사실 이제 그 수능 위주로 가겠다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물론 언더우드만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서울대가 이런 식으로 정시에서도 교과를 반영한다는 기조가 바뀌고 나서 점차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삼수생, 재수생분들은 꼭 한번 그래도 언더우드를 지원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음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갔지만 사실은 그 73 명이라는 명수에서 3 배수 정도를 선발합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진학사나 고속 성장기에 자신의 점수폭이 한 5건 이상이면 지원을 한번 결심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면접이 10% 정도 반영되지만 상당히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5칸 정도 되면은,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좀 거의 완벽하게 면접을 좀 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봤을 때는 각 그 문단마다 핵심적인 단어, 또 약간의 인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논리 구조가 좀 약했을 때 대부분 그 예비 5번 이상을 좀 받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생윤과 윤사에 있는 이론과 단어, 그리고 사문과 정법에서 제시한 어떤 그 어 방법론적인 부분이 좀 보완이 정확하게 문단별로 좀 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인제 두세 번째 문단에서 그래프라든가 영어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면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타를 알게 되면은 답변을 할 때 집에 와서 이불킥할 그런 답안은 그래도 덜 말하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기출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그리고 면접의 답변의 방향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요 정도만으로도 꽤 많은 걸 얻어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세대 언더우드 면접 문제의 특징은요, 뭐 수시든 정시든 똑같습니다. 사탐 베이스로 진행되게 됩니다. 올해부터 이제 ISE 같은
그 이과에서도 이런 사탄 베이스로 기출이 된다고 아예 공지를 했죠. 그래서 정시에서는 애시당초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기출이 됐었고, 정수시 그러니까 그 문이과를 통틀어서 이렇게 기출이 됐었고, 특히 인제 사회 이슈에 담긴 그 현상보다는 인지 심리학적 깊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단답형으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심리 현상, 인지사회 과학적 이론,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시고, 이 사회 문제가 일어난 근본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이 전반적인 주제의 큰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지 심리는 학생들에게 한참 이렇게 사고를 발전시켜야 되는 학생들에게 기본이라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시대를 보는 해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한번 시험대에 올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화두가 된 사회 이슈의 어떤 숨은 심리적 동인, 그에 담긴 인지사회의 과학적인 어떤 이론과 원리,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됨을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제 기출의 방향타는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답안의 방향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답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과 인문 철학, 그다음에 윤리, 그리고 심리학, 요 세 가지로 거의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이것이 올해의 연세대 언더우드 면접에 새로 추가가 된 부분인데, 사실 언더우드 정시도 그렇지만 뭐 수시도 그렇고, 수시가 사실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수시가 정착된 지는 지금 거의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연세대 언더우드 면접이 정착되고 나서 제가 한 3년 정도부터는 확실히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일어난 소소한 인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이걸 이제 느끼게 됐는데, 보통 연세대 면접장에서 보는 그 사정관들의 표정이라든가 어떤 리액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목석과 같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원했던 학생들이 울고 나온 학생도 있었어요. 거의 반응이 없어서 자기가 잘못 말한 줄 알고. 그런데 인제 제가 소소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깨달은 바는, 그 교수들이 철학과 윤리에 굉장히 좀 호감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준비했던 학생들은 이제 요런 어떤 그 해결 방안까지 준비를 못하고 고 부분만 거의 이제 암기하고 간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 철학 윤리 부분에서 점수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획득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교수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연세대 언더우드에서 제시되는 4-5 개의 제시문 중에 주로 이제 인지적 편향이나 근접성 오류, 고정관념 편견을 깨는 거, 그리고 대표성의 오류, 요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요 문단 단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리를 깨고 가느냐, 이게 점수화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제 인지적 편향성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제 인지적 편향성에는 올해 이슈가 됐던 사회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인이 단어로 던져지게 됩니다. 분위기 잡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제 입시장에서 어떤 제시문을 접했을 때 복잡한 어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뇌가 굉장히 단축된 키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과 사건의 연관성을 내가 알고 있는 최근접한 사건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는 인지적 편향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편향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본 맛배기 키워드를 먼저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연세대 면접은 인지 편향을 일으키는 각각의 4-5 개의 제시문을 가지고 서로 인지 편향의 충돌을 어떻게 깨고 나가느냐, 여기에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이런 인지적 편향성에서 던져진 단어들을 구체적인 어떤 제시된 통계학적인 어떤 그런 결론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결론, 뭐 이런 것들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보통 이제 그래프라든가 영어 제시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수시 언더우드 면접은 대부분 다 이제 네 문단이 다 그 영어 제시문으로 주어지는 반면에, 정시는 두 번째 단락, 거의 두 번째 단락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앞서 인지적 편향성으로 던져진 단어를 좀 더 구체성 있는 어떤 개념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영어 제시문으로 또 혹은 그래프와 같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그래프가 제시됐을 때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그 변수가 보통은 하나하나 1대 1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2대 1로 제시되거나 굉장히 복잡할 경우에는 2대 2로도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의 어떤 정확한 순서대로 변수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해안이 좀 중요하고요. 이것을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또 거꾸로 해석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친구는 반드시 감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해석에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이 영어 지문 해석은 대부분 언더우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문의 해석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 해석에 담긴 키워드를 가져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근접성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건과 사건을 엮어서 대략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게 일단은 구체적인 개념을 던져준다는 거. 요게 두 번째 근접성 오류입니다. 세 번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동인들을 우리가 기준을 잡고 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일반화된 믿음을 그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생활윤리나 윤리화 사상에 주어진 그런 이론과 또 철학을 가지고 좀 객관적인 기준과 잣대를 잡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런 단어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교수들의 어떤 선행학습 영역평가를 보면은 그 어떤 특정 키워드를 얼만큼 많이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여기에 따라서 좀 점수 폭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년 윤사를 도대체 어디서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앞단락에서도 요걸 나름대로 스킬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기엔 좀 길고, 간단하게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깰 수 있는 이론과 기준의 제시에 생륜과 윤서를 쓰시면 좋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인 그 논리적 오류를 잡기 위한 기준으로 가고, 여기서부터 인제 도출할 수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제도가 맹점, 이거를 인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취지로 이끌어 가야 기승전의 전까지 오신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성의 오류라든가 확증 편향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선 이런 개별 사례들을 일반적인 어떤 그런 기준, 아까 말씀드린 생륜윤사 철학에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이 오류를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정 집단, 특정 개념, 특정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부분의 보완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사회문화나 정치화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요소들, 저는 주로 이제 이런 요소들의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시민 교육이라든가 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성을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서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우리가 경계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이, 공동체 교육이 어떻게 진행해 돼야 되는지 몇 가지를 솔루션으로 끌고 와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한 언더드 문제의 주제를 제대로 뚫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올해는 특별히 인제 이런 실용적인 방향 제안이 합리적인 근거 아래 얼마나 됐느냐를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결론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conclusion을 좀 어 제시해 놓는 게 좀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이 10% 라고 얕보시면 안 됩니다. 높은 퍼센테이지가 아니기에 또 면접으로 뒤집힐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5 점에서 거의 7점 가까이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 칸에 걸린 1차 컷 학생들은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위의 학생들도 혹여나 자기가 면접장에서 너무 긴장을 하거나 혹은 모르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허튼 말을 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문생륜 윤사, 정법 뭐 요런 거에 있는 이론 플러스 좀 더 심화된 이론을 수업 시간에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요런 이론들이 사실은 인제 핵심적으로 올해의 사회 이슈들을 좀 뚫어가는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런 언어들이 쪼끔, 아니 개념들이 언어에 담겨져서 제시됐을 때 좀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델라 코치는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서 주제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연세대 언더우드 전형에서는 요런 식의 어떤 공부 방향이 좋지 않을까 제시를 한번 드려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요하게 나와야 될 올해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 주제들과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맛배기로 한번 논리적으로 뚫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까지도 시청 바랍니다. 어쨌든 좀 올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예, 내신이 들어가지 않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장수생들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기를 마지막으로 더 권해 봅니다. 저는 연세대 언더우드 면접 전문 컨설턴트 대치 아델라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